김민재입니다. 혹시 우리 위파이 대우뱅크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계시죠?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 처음 오셨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위파이 대우뱅크는 이 디오뱅크, 디센트럴라이즈드 온체인 뱅크, 즉 분산형, 탈중앙,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서 관리하지 않고 오로지 이 은행은 통지권이 나에게 있는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탑재된 은행은 공식적으로는 세계 최초입니다. 예, 등록상 세계 최초의 미래금융의 새로운 표본이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적인 디지털 은행이다.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에서 사실 블록체인에서 많은 부자들이 나왔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것도 흑수저에서 금수저로, 예, 아주 괜찮은 정보 하나로. 자, 그런 이제 부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한 번 흑수저는 영원한 흑수저다, 한 번 금수저는 영원한 금수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자소서인가 이런 것도 아주 옛날 얘기고, 지금은 세상이 너무 우리가 소위 말하기 이제 밝아졌다 이렇게 하죠. 내가 아는 정보는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게 인터넷의 발달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블록체인에서 많은 부자들이 나왔는데, 자, 이 은행의 특징들은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은, 자, 위파이 대우뱅크는 기존의 금융과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암호화폐 금융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그러한 일을 해줍니다. 그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볼 때도 우리나라에 많은 은행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은행에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은행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파이 대우뱅크는 세계 최초의 기술로 법정화폐, 각 나라의 어떤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그런 공간, 암호화폐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움직여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세계 최초인데요. 자, 이게 그러면은 믿겨진다? 뭐 시험은 필요다 아닙니다. 유행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사회적 발전에는 필연적으로 나오는 거죠. 은행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과거를 거슬러 보면 지금까지 은행이 발전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으면서 왔지 않습니까? 온라인만이 없던 은행부터 우리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 통장 만들고 저기에서 찾지를 못한, 만든 곳에서 통장을 찾고, 그런 시대에서 이제 온라인망이 연결되면서 여기에서 만들고 저기에서 찾고 여기에서 만들고 다른 곳까지 찾고, 이런 시대가 금융이 국경을 넘은 서비스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카드가 등록되고 카드가 이제 발급이 되고, 그렇죠? 이제 뭐 상용화가 되고, 현금 없이 통장 없이 플라스틱 한 장으로 전 세계에서 결제가 다 가능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급기야는 이제 비저축 시대가 왔습니다. 빅테크 회사들이 은행 서비스를, 더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탑재시켜 놔놓고 그냥 가성의 카드 가지고 나의 정보를 다 읽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는 지금 토스뱅크, 젊은이들은 토스뱅크로 다 몰려져 있는데, 자, 포브스 선정 한국에서 가장 최고의 은행은 3년 연속 토스뱅크다. 신세계일보에 이건 나와 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근데 토스뱅크는 정부에서 만든 은행이 아니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기업에서. 토스뱅크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치과 의사분의 아이디어로 탄생이 된 은행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젊은 세대들은 길거리 은행을 단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았다는 젊은이들도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뭐 새롭게 계속 은행은 발전됩니다만은, 자, 이러한 서비스를 해주겠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그런 기술은 나왔다는 거죠. 소비자들은 편리함을 찾아가는 거고. 자, 그럼 우리 위파이 대우뱅크는 컴퓨터에서 보면은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쉽게 접근을 하면은, 자, 여기 작은 영상에서 보시면은 밖에 은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모바일 폰 안에만 존재하는 은행이라는 거죠. 자, 이제 전 세계인 누구라도 국경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이 은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자 카드, 가상의 비자 카드를 클릭 한 번으로 탑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금 이제 집계에 의하면은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인구가 세계적으로 볼 때 대략
20억 명에 가까이 다다르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이 우리 위파이 네오뱅크는 어떠한 조건에 있던 클릭한 번호로 이 은행과 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카드에 기존의 은행처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아무 화표만 담아가지고 아무 화표로 가지고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비자 카드가 놓여있는 단말기에 환전 없이 현금 없이 즉시에서 결제가 다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어느 국가에 할 것 없이 송금 기능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나 스스로 통제하면서 현금 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코인만 가지고 코인에서 코인으로 이동이 아니고 코인만 가지고 난 일본에다가 10만 엔을 줘야 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코인을 거래소 가서 팔아야 됩니다. 은행을 가가지고 현금 가지고 어느 국가에 외환 송금을 한다. 많은 수수료를 주고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거 다 생각하고 여기에서 국가 선택 누구에게 어느 계좌로 10만 엔을 자 일본분에게 10만 엔을 보내겠다. 나 코인에서 빠져나가는데 도착 지점에서는 그 나라 돈으로 바꿔 도착합니다. 위안화든 필리핀 페소든 베트남 돈이든 미국의 땅 전 세계 어디든 할 것 없이 그리고 전 세계 어느 국가 할 것 없이 코인 가지고 ATM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기술 나는 도저히 안 믿어진다. 뭐 믿고 안 믿고 상관없다는 거죠. 이 은행은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나와 있고 회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사용자는 점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서 자 위체인 엔진을 쓰고 있다. 이거는 메인넷이죠. 남의 기술을 빌려보지를 안 했다는 거죠. 오로지 자체의 기술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은행이 이용될 때 발생되는 수수료 그 수수료는 미국의 달러도 아니고 유로화도 아니고 엔화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WFI 코인으로 지불된다. 이런 사실. 근데 이 코인은 발행이 아니라는 거죠. 채굴이라는 거죠. 자, 채굴 코인은 더욱더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은 발행보다는 완전한 안전성을 제공해줍니다. 우리가 발행 코인, 이제 코인은 뭐 난이도 여러 가지 또 이제 채굴 장비도 비싸고 이랬죠. 자, 그러면서 발행 코인으로 접어서서 이제 발행 코인이 많이 나와 있는데 발행 코인 나올 때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혹시 발행량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다 무의미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개를 발행했던 100억 개를 발행했던 저단에서 100% 가지고 시작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럼 오너 리스크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채굴은 이 프로젝트를 만든 재단에도 0에서부터 우리도 0에서부터 바깥 시장에서 0의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럼 시간 속에서 안전하게 이 생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코인의 미래 가치는 어마무시할 겁니다. 자, 우리 발행 코인 중에 성공했는 코인들도 많죠. 이더리움은 채굴에서 지분 증명 방식에서 지금 발행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완벽한 탈중앙이다. 완벽한 탈중앙이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는데 그건 뭐 보는 잣대에서 보기에 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고요. 자, 바이낸스의 기축화폐는 BNB 코인입니다. 바이낸스가 거래소가 만들어지고 그 거래소에서 움직일 때마다 수수료 가스비로 지불될 때 BNB 스마트 체인에서 움직이는 코인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가스비로 발생하는 게 BNB 코인으로 가겠다. 생태계가 만들어질 때. 그렇게 해서 2017년도에 한국에서도 바이낸스 재단에서 와가지고 ICO를 했습니다. 사전 판매. 한 100원에 사전 판매했습니다. 100원에 했다가 120원에 이제 종료하고 본국으로 갔죠. 그런데 오늘날 바이낸스 거래소가 세계 제1의 거래소가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 가격이 어제 제가 보니까 거래소를 보니까 한국 거래소에서 상장되지 않아요. 124만 원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면은 100만 원 기준자보다 한국 돈으로 10,000배가 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100만 원만 내가 보유하고 있었어도 현재 가격으로는 124억이라는 거죠. 100만 원. 그게 블록체인의 힘이고 위력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세계 최초의 이 은행이 나왔는데 이건 국경없이 모든 사람들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즉 은행의 모든 유저들 인프라 전 세계 은행 이용자들을 다 담아냅니다. 전 세계 바이낸스를 포함해서 거래소 회원들을 다 담아냅니다. 왜? 거래소는 내 돈을 현금화시키기 위한 공간이잖아요. 내 코인을
여러 곳으로 주고받고 하는 공간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거치지 않고 여기에서 다 주고받고 거래소에서 매도 창을 두드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ATM에서 바로 현금을 인출한다는 거죠. 이 시장은 그야말로 지구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합니다. 그럴 때 이 WFI 코인은 하나의 비행기처럼 100매전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1000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알려질 때 이 코인의 가격은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예. BNB 코인보다 더 같이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많은 기회들을 놓쳤습니다. 비트코인의 기회를 놓쳤고, 이더리움의 기회를 놓쳤고, BNB 코인의 기회를 놓쳤고, 뭐 여러 가지 기회를 놓쳤는데, 그러한 아쉬움이 있다면은 이 WFI 코인만은 절대적으로 막 금지시면은 미래의 나의 자산은 틀림없이 안전하게 엄청 큰 자산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ATM기 지금 이제 전 세계에 보급을 하겠죠. 자, 우리 포스기 금융의 어떤 뭐 유행이 아니고 완전한 시스템 자체를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ATM기는요, 현금에서 암호화폐로, 암호화폐에서 현금으로 이 ATM기 하나가 바이낸스 거래소 역할을 해버립니다. 바이낸스의 상장 혹시 몇 개 돼 있나요? 1000개가 돼 있다고 바뀌어요. 뭐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7000종의 코인이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전 세계의 어떤 거래소도 못 따라올 만한 깊이가 용량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자 위파이 교뱅크 어플만 설치되어 있으면은 카드를 탑재하고 코인으로 돈처럼 쓰고 결제, 송금, 인출이 가능한데 이 어플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인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가다가 이 ATM이 발견되면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 회원 상관없이 전 세계 누구라도 이처럼 내 코인을 QR코드 붙여서 나는 500만 원을 출금하고 싶다. 코인이 500만치 사라지고 그 나라 돈으로 바꿔는 거예요. 이런 기막힌 일이 위파이 교뱅스 일어난다는 거죠. 이 포스기 암호화폐로 결제할 때 결제 동시에 즉시전사 이 가게 주인은 결제한과 동시에 그 나라 돈으로 바로 통장을 입금해버립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죠. 자, 이렇게 해서 보급 지금 단계에 와 있고요. 자, 이제 이런 은행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미리 예측했는 기사들이 있죠. 가트너 재단, 미국 정부 산하에 있는 경제연구소입니다. 가트너 재단에서 2018년도에 벌써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디지털로 인해 가지고 2030년까지 대부분의 전통은행 회사가 무의미해질 것이다.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트너 재단은요, 물론 영문으로 되어 있죠. 그 한글로 번역했는 건데, 이 금융보고가 발표되면은 이 금융기관에서는 가트너 재단에서 금융보고는 보고업계에서 바이블이라 통합니다. 성경에 가까울 정도로 정확도가 매우 높다는 거죠. 엄청 그 예측하는 정확도가 우수하다.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이때 전 세계 국가에서 인용해가지고 전 세계 신문의 기사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이제 피넥스트라 보시면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30년까지 대부분의 은행은 무혐의해질 것이다. 자, 가트너가 이렇게 발표했다. 자, 금융회사의 80%가 문을 닫거나 새로운 경쟁을 할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미리 예측했습니다. 예. 자, 이제 파이낸스 브랜드 보시면은 5개 은행 중에 4개가 사라진다. 20%만 존재하고 80%가 사라집니다. 5개 중에 4개는 사라진다면 80%는 사라진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가트너 재단하고 했는 얘기가 같아져 버린 거예요. 자, 국내 신문의 기사를 보시면요, 뭐 조선일보 할 것 없이 다 나왔죠. 그런데 머니투데이가 가트너 재단하고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머니투데이를 가졌는데요. 자, 21년도 기사입니다. 한 3년이 지났죠. 30년도까지 전 세계 은행 80%가 폐업하거나 다른 은행에 다른 은행에 흡수될 것이다. 다른 은행에 흡수된다는 것은 또 다른 은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어떤 은행이 나오는가? 그런 은행들이 나오면 80%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럼 그 80%의 유저들은, 이용자들은 그 은행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그러면 블록체인 은행, 블록체인 어떤 금융의 지금 블록체인 솔루션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기술은 없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능가하려면은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자면은 한 그래도 뭐 한 200년 정도는 흘러가줘야
블록체인 기술을 능가할 기술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합니다. 예. 그럼 블록체인 은행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자, 21년도 벌써 신한은행은 관련 사업에 3천억 원을 벌써 투입을 했다. 신한은행에서 투입할 정도면요, 전 세계 은행은 다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도 못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에 있고, 자, 세계 최초로 우리 위파이 대우뱅크가 블록체인 은행을 탄생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이제 기사를 좀 더 볼게요.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를 보시면은 2019년도부터 말에서 2024년 10월 말 약 5년간을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총 1048개 은행이 문을 닫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한국 실정입니다. 예. 문을 닫고 있다는 거는 이용자가 없어진다는 거죠. 어떤 은행을 이용하는가? 전부 다 모바일 안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은행별로 이렇게 감소되고요. 그 이유는 비대면의 거래의 급성장이죠. MZ세대. 자,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그러한 이제 세대일 겁니다. 86.8%는 평소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다. 길거리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위파이 대우뱅크 같은 이러한 기술 은행들이 나와버렸고, 점점 발전이 되면은 은행이 문을 닫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30년까지 가지 않고 길거리 은행은 다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길거리 은행 지금 이제 집계를 나오면요, 길거리 은행들 운영비가 5대 은행을 합쳐보니까 5대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뭐 이쯤 되겠죠. 5개 은행에서 나가는 비용은 한 30조 정도가 나간답니다. 1년에 나가는 인건비, 지점 운영비 뭐 전부 다 합치면 그죠? 네. 무의미한 곳에 그렇게 연간 30조를 투입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은행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자, 우리 위파이 대우뱅크 계좌 서비스를 보시면요, 7,000종 이상의 자산을 지원하고 글로벌 송금 아이반 코드가 이제 곧 열립니다. 네. 지금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국제 송금 계좌번호 아이반 계좌가 열리면은 각 나라 돈을 이제 여기 다 넣습니다. 완전한 이제 은행 시작이고요. 실시간 자산 대시거든. 코인 자산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7,000개 코인 중에 어느 코인이 올라갈지 모르죠. 그러니까 거래소에 담아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담아놓으면은 가격이 올라가면 내 자산 대시보드의 가치가 나의 자산이 같이 올라가요. 한눈에 실시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해드리고요. 고수익 스테이블 코인, 그 어떤 은행에서도 연이자 18%에 보통 예금을 해가지고 연이자 18% 이자를 주는 은행은 없습니다. 네. 연이자 18%라고요. 담보대출, 무담보대출. 자, 요번에 이제 우리 홈페이지 보시면, 우리 어플 보시면은 이 핸드폰에 은행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 보시면은 커밍순 옆에 베이비 커밍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곧 이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시장으로 갈 거고요. 자, 이것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이 은행으로 다 몰려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일이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이제 비자에서 베리파이드 과거형이잖아요. ED가 붙었잖아요. 영어는 잘 모릅니다만은. 자, ED가 붙었으니까 과거형이다. 뭐 되겠죠. 자, 애플페이, 구글페이가 다 호환이 된다. 승인 완료를 다 마쳤다는 거죠. 앞으로 뭐 이걸 승인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미래적인 얘기는 그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얘기를 가지고 가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은 전 세계인들이 지금 현금 없이 이용할 수 있나? 당연하죠.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Welcome to the we chain where the future's right. These chains are streams of pure energy, pure light. Connected planets and stars, it's a beautiful sight. Transport power and data through the galaxy's night. Sustaining life, taking name in the game. And then we change universe, ain't nothing the same. From the core of the stars to the outermost rim. Every system linked up, the chances ain't slim. We change universe where the energy flows.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죠. 자, 영수증에는 GS25라고 되어 있지만 전 세계 한국 포함 전 세계 어떤 편의점이 다 들어오거든요. 숍도 안 되고 식당도 안 되고 백화점도 안 되고 다 되는데, 혹시나 안 되는 경우에는 영업사원들이 포스기 영업을 안 해둔 아주 영시한 업장 이런 데는 잘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두바이,
자, 키르기스탄 여기서 현금 인출인데요. 이 ATM기는 우리 회사하고 전용무관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준 ATM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나라 금융당국의 허가를 맡은 ATM기에 어떠한 사전, 어떠한 뭐 예약 없이 그냥 그대로 현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차이나 중국에서 아무런 통지 없이 결제 송금 인출이 가능하다. 이건 어마무시하죠. 인도와 중국 시장을 두 나라만 잡으면 전 세계 시장 다 잡아내거든요. 무슨이야? 똑같이 ATM기 인출하는 거. 자, ATM기 인출하는 이 장면을 보고요. 저는 어마무지 큰 걸 느껴요. 아, 편리하다 이게 아니죠. 편리한 거는 뭐 편리하지만은 전 세계 거래소 다 없어진다. 이걸 바로 봐야 됩니다. ATM기에서 돈을 바로 찾는데 거래소가 편리하게 되니까. 그러면 한국의 업비트,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어떤 거래소의 회원들이 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다가 바로 ATM기 현금을 바로 찾는데 왜 거래소 가서 비싼 수수료주고 뭐 금액이 뭐 얼마 뭐 그것도 여러 번 찾으면 내 계정을 막 잠가버리고 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천 번 수만 번을 찾아도 어떤 경우라도 내 계정을 잠글 수가 없다는 게 보안 금리를 통해서 보안 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수천 번을 보내도 특정한 지갑을 잠글 수가 없는 게 우리 은행입니다. 그 어떤 지갑도 잠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신용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다. 자, 이제 요거는 제가 직접 그 현금 없이 결제했는 모습인데요. AS 커피숍은 우리 그 선릉 서울 본부에 문 열고 나와서 건널목 하나 딱 건너면 아주 조그만한 커피숍입니다. 테이블 한 4개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속도가요. 우리 삼성페이는 그래도 카드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자, 손으로 올려가지고 자 올려놓고 한 1초, 2초 띵동.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됩니다. 우리 위파이 교뱅크는 카드 안 끄집어냅니다. 잠금 장치만 풀어놓습니다. 화면 켜고 잠금 장치만 그냥 이렇게 풀죠. 이 상태에서 잘 봐야 됩니다. 스치기만 하면 그냥 결제가 완료 떠버립니다. 빛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 우리 어디입니까 그 투썸 플레이스에서 우리 회원들 한 4명하고 커피 먹는데 처음 결제할 때 된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이게 결제 안 되면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하면서 주위에 막 살피면서 올렸는데 웬걸 결제가 안 돼. 그래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 30초 이상은 어색하게 서 있는데 거기 이제 알바 하는 아가씨가 날 많이 봐요. 그래서 내가 계속 봤죠. 그러니까 아가씨가 왜요 이래요. 결제해야죠. 그러니까 결제됐잖아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먼 사람 하면서 갔는데 결제가 완료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결제될 때까지 있으니까 그 아가씨는 왜 이러지 계속 받는 거예요. 이거 완전 빛의 속도로 결제됩니다. 네. 카드 꺼내고 할 그게 없습니다. 핸드폰만 열고 바로 옮기면 결제되는데 자 현금 없이 결제했기 때문에 USDT로 표기되죠. 자 내 핸드폰에 터치를 하시면은 이렇게 7.44테더가 한국 돈으로 만 원이더라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기가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일본인이라면은 엔화로 표기되겠죠. 중국인이라면은 위안화로 표기됩니다. 그러면은 자 나는 0.44테더를 전략을 했다. 왜? 비자에다가 0.33테더를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았다. 그리고 0.2테더를 줘야 되는데 0.11만 줬다. 총 합쳐보니까 0.44테더를 전략했는데 내 에너지라는 게 금융에서 만들어집니다. 채굴을 통해서. 네. 자, 채굴은 선택입니다. 이 은행 이용은 누구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은행을 이용하면서 채굴. 저는 채굴을 통해서 흑수저가 금수저 나옵니다. 하드웨어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선택인데 지분 증명이기 때문에 나의 지분만 증명하시면 채굴이 됩니다. 채굴을 통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에너지가 한 4,800개 정도 만들어져 있던데 더 만들어졌죠. 총 한 6천 개 정도 이상 만들어졌는데 0.2가 나가더라. 그러면은 표시도 없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가 0.1달러에 한 개에 출발해 이 에너지도 돈입니다. 채굴도 되지만 채굴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어마무시합니다. 0.1달러에 시작해가지고 이 에너지가 현재 0.45달러입니다. 4배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이 에너지만 가지고도 나의 자산 증식이 되니까 어마무시하죠. 이 에너지는 떨어질 수가 없는 로직으로 만들어졌어요. 전 세계 회원이 어느 기준량을 넘으면 0.025달러씩 올라가게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에너지도 돈이라는 거죠. 좀 있으면은 이제 에너지 마켓이 열리는데 거기에서 사고 팔고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이렇게 내가 이제 세목별로 확인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GNS법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은행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 가능하다 했는데 여러 주위의 사람들이 이게 법적으로 각 나라에서 허용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뭐 금융법도 저도 누구나 다 이렇게 뭐 알 수는 없는 문제죠, 그죠? 지금 그 법조인들도 이러한 딱 집어서 말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죠? 뭐 입법 미비겠죠.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그렇다고 불법으로도 보기도 없고 불법으로 볼 수도 없고 이래 되는데 완전하게 합법화되는 장면이 GNS법입니다. 원래 25년 7월 18일 날, 자, 이게 뭡니까? GNS법.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제 체제를 마련한다가 이제 지금 마련해버렸죠. 법 제도권을 완전 달아버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은행 떠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해. 이거잖아요. 우리 미파이 도뱅크가 결제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 법이 수통자가 됩니다. 이거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달리 말하면은 미국은 수입하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막 관세를 막 올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자, 미국의 수출을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에 수출할 건데 미국에서 먼저 시작하기를 전 세계 법이죠. 자, 이제 달러 안 주겠다는 말입니다. 암호화폐를 결제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어마무시하죠. 그것도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 하나 만들어내는 데는 1달러가 있어야 됩니다. 1달러 담보를 미국에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1달러 담보로 대신 주는 게 국채죠. 그래서 달리 말하면은 스테이블 코인 하나 만들어내는데 미국 국채 1달러를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걸 법으로 이제 제도권으로 돌았기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 달러 제패죠. 네. 자, 이거로 결제해. 하지만 이 돈은 발행인데 100달러, 100개 만들려면은 100달러를 미국에 바쳐야 되고 1000개를 만들려면은 1000달러 바쳐야 되고 1억 개를 만들려면은 1억 달러를 미국에 줘야 돼. 아니면은 한 툴도 못 만들어냅니다. 이게 전 세계 법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어마무자 이거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려면은 유튜브나 뭐 이런데 GNS법이 뭔가 검색을 하시면은 앞으로 결제 시스템, 페이먼트 시스템의 지각 변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은행들, 빅테크 기업들은 아까부터 자기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굉장한 지금 막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전 세계 82억 명 상대로 달러 장사를 하겠다. 이런 속뜻이 이제 담겨져 있겠죠. 자, 우리는 전 세계 82억 명 상대로 수수료 장사를 하겠다. 뭐 이러한 엄청난 일이 담겨져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BDC 나라에서 만드는 돈으로 완전히 비슷한, 이거는 블록체인하고는 좀 다르죠. 완전히 비슷한 화폐입니다. 동전을 없애고 지폐를 없애고 숫자로만 이제 이게 돈이다. 이제 금융에 대해 변하죠. 그런데 GNS법을 금지를 시켰죠. 네. 그래서 지금 CBDC가 하는데 그건 얼마 전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안티 CBDC 서블리언스 스택 액트 현재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사이만 남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의 문제죠. 네, 그러면은 CBDC가 아니고 완전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위파이 교뱅크 같은 이러한 은행들이 이제 세상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로 와버렸다는 거죠. 한국은행의 CBDC 실험 프로젝트 한강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실험을 올해 이제 1차 테스트 완료하고 2차 테스트 시작 단계에서 자, 이러한 이게 만들어져 버리니까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네. 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상용을 지켜본 후에 재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어쨌든 이게 방향 전환을 해버렸다. 자, 모든 것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 이 수단으로 간다. 우리는 자, 완벽한 기술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GNS법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 위파이 교뱅크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GNS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자, 그럼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이제 전 세계에서 파도거립니다.
비트코인 만든 사람은 어차피 누군지 몰라요. 나카모토 사토시가 익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누군지 모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예. 자,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런 큰 생태계는 스테이블 코인이 없었더라면 USDT나 뭐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USDT죠.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은 없었더라면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럼 USDT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 만든 사람이 누군가? 리브 콜린스와 브로피어스, 크레이그 샬라스 이 세 사람이 만들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리브 콜린스입니다. 왜?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위파이 도어뱅크 설립자입니다. 네,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 창립자예요. 자, 이 두 분은 스테이블 코인은 만들었지만 최초에 우리 위파이 도어뱅크하고는 상관이 없죠. 자, 이분이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내는 재단, 테드 재단을 설립하고 테드 재단의 CEO로 계셨고, 네. 자, 지분만 일부 가진 채 물러나와서 많은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어 왔죠. 리브 콜린스. 예. 최종적으로 우리 위파이 도어뱅크까지 설립을 했는데, 자, 리브 콜린스 활약상을 좀 보시면은, 2015년도에 블록보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자, 이 회사는 우리가 NFT라는 용어가 귀에 좀 맴돌 겁니다. 그죠? 용어조차 없던 시절 프로그램 위에 움직일 수 있도록 구동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디지털 소유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게 되고요. 2018년에 스마트 미디어 테크놀리지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죠. 자, 엔터프라이즈가 웹 3.0 플랫폼으로 발전하면서 비자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글로벌 브랜드들의 웹3 진출을 지원을 했습니다. 자, 이는 전 세계 비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3 로얄티 시스템을 개척했다. 이게 이제 위파이 데어뱅크를 만들기 위한 모든 조각들이죠. 이러한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이제 위파이 데어뱅크를 설립했는데 최고 마지막 조각이라고 보시면은 그게 미국 정부가 성락을 한 지니스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최종 조각이 맞춰지면서 완벽한 블록체인 은행이 탄생해버렸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만든 팀을 보시면요. 자, 리브 콜린스. 자, 이제 테드 사이에 CEO로 계셨고, 테드. 네. 지금 현재 위파이 도어뱅크의 체어맨으로 계십니다. 막심 사로프, 로만 로스프, 유시드 미라크 메도프, 칼리드 슐레만. 자, 이 칼리드 슐레만은 지금 현재 은행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분입니다. 아랍의 수도 아부다비의 국립은행장을 지내셨던 분이고요. 자, 로만 로스프는 와이즈 금융의 총책임자가 있었다. 와이즈 금융은 전 세계 은행을 상대로 해외 송금 부분의 기술을 제공해주는 회사입니다. 은행, 금융 플랫폼을 가진 회사죠. 그래서 로만 로스프는 누구냐면은 와이즈 금융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담당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총책임자가 있었고 현재 위파이 데어뱅크의 창립 멤버로 있는데 우리나라 신한은행이 21년도에 이 와이즈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나라 신한은행. 그리고 22년도에 와이즈의 어떤 홍보물을 선전하면서 신한은행의 해외 송금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브랜드 1위까지 올라가는 그게 위파이의 어떤 제공이죠. 기술 제공이죠. 그래서 위파이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파이랑 와이즈요. 이 와이즈는 우리나라에서는 신한은행과 독점 계약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신한은행이 마음 놓고 와이즈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진된 기술 다 하는데요. 자, 이 리브 콜린스는 뭐 어마어마한 분이죠. 스테이블 코인의 아버지고 이분은 실시간 전산을 AI 기반의 블록체인의 AI 기반의 실시간 전산을 구사하는 최초의 실시간 전산을 개발했는 사람입니다. 마침사로. 자, 이러한 분들이 가진 기술 다 다른데 다 사직을 하고 일로 이직을 했다는 게 위파이 데어뱅크로 다 이직을 했다. 이게 전 세계의 어떤 관심사죠. 왜 일로 이직을 했을까? 위파이 데어뱅크는 전 세계 금융 80%를 아우를 수 있는 거대한 금융 플랫폼 은행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법적인 라이센스를 보시면은 캐나다의 MSB 라이센스, 체코 공화국의 VASB 라이센스, 아랍 결제 솔루션 라이센스, 유럽 연합, 그리고 두바이의 VARA 라이센스. 자, 요거는 뭐 이미 승인된 것만 보여드릴까요?
솔리드 프로비라는 보안감사 독일이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0점 만점에 100점을 통과했다. 위파이가 이거는 뭐 대단한 일이죠. 자, 여기 이제 보안감사에 보셔서 자세히 보시면은 백도화가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자금을 훔쳐갈 문이 없습니다. 블록체인에서. 그게 있으면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지불이 됩니다.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때 지불이 됩니다. 누군가가 이동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 지불이 됩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어떤 행위가 없는데 끄집어낼 수 있는 백도화가 없다는 게 보안감사에서 나와 있고요. 소유권이 없다. 우리가 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게 보안감사에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들이 다 나와. 우리의 지갑을 어떤 경우에 수라도 블랙리스트에 등록시켜서 지갑을 이 자산에서 잠글 수가 없다.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보안감사에서. 나중에 그걸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주요 파트너십을 가진 회사들을 보면은, 자, 이름만 대도 다 알 수 있죠. 비자, 블록, 제미니, 이노와이저, 누베이, 렛저, 파이어블록스. 이 파이어블록스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파이어블록스는 금융기관이 디지털 자산을 도난이나 해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계적인 디지털 자산 보안 플랫폼입니다. 어떤 보험의 역할도 하는데요. 디지털 자산 10조 달러 이상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10조 달러는 조 단위를 넘었죠. 몇백조, 몇천조가 아니고 1경 4천조 이상을 10조 달러 이상이니까 1경 4천조 이상을 관리하는 세계 제일의 디지털 자산 보안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인테그레이션이랑 그 통합 발표를 했다. 양사가 기술 통합 이라는 회사하고 위파하고 통합 발표를 했다. 이거는 뭐 어마무시한 일이죠. 네. 전 세계적으로 신뢰도는 그야말로 어마무시한데 우리나라 농협중앙회가 작년 24년 11월 24일 날 이 파이어블록스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뭐 완전 데스크돼 있죠. 그냥. 네. 그런데 우리는 통합을 발표했다. 그래서 여기에 구글에 직접 검색을 해보시면 요한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파이어블록스와 위파이 기술 통합을 했나요? 직접 검색을 해보니까 파이어블록스와 위파이는 2025년 6월에 기술 통합을 발표했으면 자 근데 날짜를 보니까 6월 17일 날짜에 기술 통합 발표했던 날짜더라고요. 여기 쭉 보시면은 뭐 통합, 보안 강화, 디파이 서비스 제공, 기강, 또 보안 및 인프라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파이어블록스는 기간 등급의 인프라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어블록스가 10조 달러 이상을 그죠? 네, 이 뒷장면에 10조 달러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인데 전 세계의 블록체인 거대한 기관들과 계약을 맺어 있는데 거기에 기관 인프라 같으면 은행, 뭐 거래소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인프라를 제공을 한다. 어디에다가? 우리 위파이 네오뱅크에다가 제공을 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하는 거는 그렇게 뭐 지속적으로 우리가 영업할 수 있는 그러한 저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내 은행을 내가 지금 키울 수 있는 그 단계잖아요. 내가 한번 만들어둔 이 은행 기업을 영원한 나의 기업입니다. 위파이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그냥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위파이 네오뱅크로 전부 다 인프라를 제공을 한다. 그래서 이 18년도에 벌써 앞날을 예견했는 가터너 재단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지구은행의 80%가 흡수돼 버릴 수도 있다. 뭐 어떤 은행이라고 말을 안 하죠. 아프리칸 기술을 가지는 그게 누구냐? 지니어스북까지 다 통과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은행 위파이 네오뱅크라고. 그건 확보가 된 은행입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다는 거죠. 이 은행은 벌써 나와 있는 은행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디지털 뱅크 오브 더 이어 올해의 디지털 은행 혁신상을 수여했습니다. 네, 파이낸스 필드에서 매년마다 이렇게 은행에다가 상을 주고 거래소에다가 혁신상을 주고 이러죠. 올해에 위파이 네오뱅크가 이 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진짜 은행 아니고는 이 상을 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올해에 새롭게 설립되는 리저브원이라는 회사는 우리 위파이 네오뱅크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설립자가 리콜린
지금까지 얘기했는 거는 우리 개인들의 어떤 은행 이용이고요. 자, 리저브는 거대한 기관사들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운용 회사입니다. 네. 자, 보시면은 M3 브리게이드와 10억 달러 규모로 합병을 통해서 25년 4분기에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겠다. 원래죠. 그리고 자, 이건 누가 했나? 립 콜린스.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의 집은 나스닥 앞에서. 자, 이제 회장을 립 콜린스입니다. 전 USDT 개발 위테드사 CEO로 현재 위파이 대오뱅크의 회장으로 계시는 분이고요. 자, 제미니 데바터 헛에이시의 CEO 전문 경영인이죠. 이사 멤버는 월버로스 전 미국 상무장관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코인베이스의 회장으로 계시는 분이고요. 자, 주요 투자 회사는 블록체인닷컴, 블록체인 기반의 회사 중에 가장 거대한 회사죠. 갤럭시 디지털, 크라켄, 판트라 디지털. 자, 이 회사들은 미국 국내 안에 있는 자산 운용사입니다. 뭐 어떤 동남아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의 나라를 이 금융을 주락파락하는 거대한 회사입니다. 자, 이러한 회사들은 각각 투자를 받고 투자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사들이 왜 리브 콜린스한테 다시 투자하겠습니까? 더 많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투자하겠죠. 그 리브 콜린스라는 인물은 이미 전 세계에서 증명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죠? 네. 단 한 번도 프로젝트를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만들면은 그냥 지구를 뒤덮어버립니다. USDT 나왔을 때 이게 미국에서 가만둘 건가? 결국은 지니어스법까지 만들어져 버렸죠. 그렇지만 이 USDT가 결제 시키면 지구를 뒤덮었습니다. 전 세계의 글로벌 비즈니스 진입이 다 USDT입니다. 전 세계 무역 그 USDT입니다. 마약 밀매, 총기 밀매, 뭐 자금 세탁,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전부 다 USDT입니다. 의무부자가는 그래서 급기야 USDT로 모든 결제는 다 한다는 이제 법까지 만들어져 버렸죠. 의무부자가 그러니까 투자 회사들은 이런 투자를 가지고요. 보안 및 파트너십을 가진 회사가 코인베이스, 갤럭시 디지털, 팔콘엑스, 크라켄.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 리저브는 공식 사이트에서 발췌되어 있는 거예요. 자, 테드는 모든 수익을 독점해왔다. 테드를 만든 사람이죠. 10년이 지난 지금 시장은 진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테드가 지구를 결제 수단으로서는 지금 테드가 USDT가 지배하고 있지만은 다음 뭔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파이 대오뱅크에서 자기가 만드는 테드를 자기 기록을 자기가 갱신한다. 그런데 우리 위파이에서 나오는 채굴되는 W파이 코인은 가격이 변동되는 가치 변동이 있는 코인입니다. 이게 1000배, 10,000배의 비중이 숨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질 때는 한정수단입니다. 이 코인이 어마무지 가치 상승. 그걸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 장면을 잠깐 좀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원래 6월 14일 날 태국 수도 방콕에서 그 서미제 행사를 했는데요. 저는 이 행사에서 확신의 1000%의 확신을 가지고 왔죠. 왜냐하면은 리브 콜린스, 로만, 막심, 칼리드 슐레만, 아그리링게 이런 사람들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공인입니다. 금융이 됐든 블록체인이 됐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은행을 만들었다 했는데 이 행사에 그 사람들이 안 온다면 이 뻥이잖아요. 이 스캔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행사에 초대를 받았죠. 가는데 같이 가는 한국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행사장에 리브 콜린스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밤 비행기 타고 한국 넘어와야지 뭐 망설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절대 알려서는 안 된다. 폰지 게임을 할 수 없잖아. 그건 갬블입니다. 도박입니다. 그런데 진짜 금융 안에서 시간이 지날 때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는 거지. 진짜 블록체인, 진짜 금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리스크라는 게 제로 상태입니다. 완전한 제로 상태에서 그 값어치는 100배, 1000배, 10,000배 올라가는 게 진짜 블록체인이고 폰지는 시간이 갈수록 리스크가 수치가 올라갑니다. 리스크 100%에 뻥 터져버립니다. 그거하고 폰지하고 진짜 금융의 차이점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행사에 갔는데 리브 콜린스가 회장으로 소개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거쳐서 왔는데요. 2분 정도 되니까 잠깐 한번 볼게요.
네, 칼레이드 슈네만입니다. 마치 네, 리브 콜린스 스테이블 폰 창시자. 네, 그리고 로마노스 와이트 革命의 책임자로서 로마노스 아메리카인데 로마노스는 키가 2m 10 정도 됩니다. 누구거든요. 이때 행사가 5시간 넘게 했죠. 일하는 리더 사업자들은 딱 한 명도 못 올라갑니다. 만든 경영인들이 5시간을 좋아해요. 로마노스는 아그레비죠. 오늘날 바이낸스가 하루에 100조 정도 거래할 수 있도록 그 성장 원동력이 되는 사람이죠. 우리 리파이 교뱅크의 성장들이가 마이크 타이슨 게스트로 찾아가겠죠. 우리 회사만 만들어낼 수 있는 금융을 손바닥 위에 올려버리는 이 손바닥 금융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장면이고요. 기네스 사무장이 와서 현재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리파이 교뱅크는. 이때 이제 페라리를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렸는데 키르기스탄의 가난한 농부가 이걸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고요. 네. 자, 이 장면인데 기네스북의 이 장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부분에서 기네스에 올라갔는데 녹화본이 아니고 생방송에서 동시 접속자가 최다 동시 접속자. 왜냐하면은 리브 콜린스 이런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이 은행을 만들어서 했는데 전 세계인들이 관심 집중이 되니까 이 현장에는 오지 않더라도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지금 동시생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기네스북을 돌파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네스북 관계자를 모셔갔는데 기네스북을 돌파 못했더라면 기네스 관계자들 뭐 대기표 왕복으로 비즈니스 끊어서 꼭 돌려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기네스 관계자가 카운트를 들어갔죠. 현 시간으로 기네스 돌파했다. 행사 중에 기네스 돌파했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기네스 시상을 하는 그 장면. 그거는 뭐냐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정명, 이 폰지가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그래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리브콜린스 소개될 때 처음에로 소개됩니다. 처음에는 경영인 중에 최고봉에 있는 분을 처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리브콜린스가 처음에 맞다는 정명이고요. 이 행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흔적을 남겨봤거든요. 이 리브콜린스인데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뭐 주니까 리파이 교뱅크의 CEO가 참 잘생겼는데 CEO 아닙니다. 접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더라고요. 예, 이 리브콜린스입니다. 예, 막심 사람. 그래서 우리 스티브 잡스는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는 항상 청바지에 검은 티. 그게 그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우리 리브콜린스는 항상 회색 아르데 자켓이야 뭐다. 와, 외국인들 그 자기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우리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는 세계적인 무대로 가면 삼성보다 더 크잖아요. 어마무시합니다. 거기에 대표한 총수가 항상 보면 청바지에 검은 티를 목숨 다하는 날까지 그것만 입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리브콜린스에 오는 행사 갈 때마다 항상 뭐 거의 이런 복장이에요. 전부 다 자산은 수십 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리브콜린스는 눈에 보이는 자산만. 근데 리브콜린스 자산은 집계할 수 없으면 이래 나옵니다. 블록체인 안에 코인이 몇 조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개인 지갑이 얼마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사진들을 이렇게 좀 흔적을 남겨봤습니다. 행사가 다 끝나고 저녁 디너 행사에 이제 최고 직급자들 올라가서 꽃다발 파티, 꽃다발 무대 한 받는 거고 전부 다 경영인들이 다 진행을 다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채굴인데 사업의 시작은 채굴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500 이상이니까 채굴은 10억개가 한정 판매인데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채굴량은 많아집니다.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진행하면 채굴량은 많아집니다. 왜? 1초에 8개 나오는 걸로 전 세계 참여자 분배를 해야 됩니다. 실시간 나누어지는데요.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은 나누는
수량은 작아지겠죠. 100명이 모이거나 100만 명이 모이거나 일초에 8개 나오는 거는 같은 비율로 나옵니다. 2년마다 반감기가고요. 채굴기간은 약 8년. 자, 최초 채굴일은 24년 9월 19일, 오늘 14일이죠. 5년만 지나면은 만 1년입니다. 예. 상장은 작년 11월 18일 날 0.1달러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0.65달러, 650%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만 1년 동안요, 제가 선릉 3번 출구 그 버거킹 탁 끄면은 청춘호람이라는 그 1층에 그 건물 501호 있는데, 물론 뭐 옆에도 사무실 있고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뭐 다 사무실이 있는데 1년 동안 옆집에 주인 3번 바뀌고요, 위에 4번 바뀌고 밑에 2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이게 현재 테라노의 실정인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작할 때는 9월달에 채굴할 때 상장 안 나가면 어쩌지? 불안한 마음 있죠, 다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니까 리스크는 제로 상태고, 리스크는 그냥 코인이 650%가 올라가서 지금 뭐 원금 다 찾았나 이런 대화는 무의미합니다. 벌써 뭐 인생 끝났겠네. 계속 가지고 있을 거니까. 지금 인생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10달러, 100달러 가는 순간 인생 끝났죠. 40대 인생까지 어쩌면 끝났을 겁니다. 이 코인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우리는 일을 하고 있다. 자, 이래 보시면 되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코인을 가지고 있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대통령의 날 이래가지고 갈라디네 행사를 했습니다. 초대장을 200장. 전 세계 사람들에게 초대를 했는데, 금융 플러스 블록체인 금융 통틀어서 아무도 초대장을 못 받았는데 우리 위파이 교뱅크만 공식 초대장을 받아서 갈라디네 행사에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경영진들이 자, 어떻게 보시면 모든 게 미국 정부하고 계속 물려서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없던가요? 시작할 때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GNS법까지 통과돼가지고 이 은행을 다 쓰라고 하는, 이 은행을 다 써 이렇게는 표현 안 되겠죠. GNS법 앞으로 우리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 5월 5일날 출범을 했습니다. 이 은행은 채굴을 작년부터 하다가 그때 했던 내용들이 은행이 만들어지고 모든 게 이 은행에서 다 현금 없이 결제를 한다. 현실화되고 있죠. 5월 5일날 이 카드가 출범이 되고 은행이 출범됐을 때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담고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커피숍에서 식당에서 밥 먹고 완벽하게 결제가 되는데 7월 18일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야,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결제해. 다른 나라 전부 다 입함으로 전부 다 이렇게 GNS 법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물려서 들어갑니다. 결국 이 갈라디네 행사는 올해 2월달이죠. 올해 2월달에 벌써 갈라디네 행사에 초대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 금융이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채굴하시는 분들은 회사 주식 5%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양쪽에서 수익을 다 가지겠죠. 이건 그 배당주입니다. 결국은 규모가 크면 클수록 배당받는 게 크겠죠. 채굴 플러스 배당.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수익이 있지만은 첫 번째가 채굴 리워드입니다. 채굴에 관련된 보상. 채굴에 관련된 W5 코인을 내가 채굴하고 알리면은 보상으로 주어지는데, 채굴하려고 투자했는 거에는 따로도 보상이 있습니다. 실제 채굴 보상은 300까지밖에 안 드립니다. 내가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1대, 내가 2대를 못 알리죠. 1대가 알린 모든 분들이 2대입니다. 내려갈수록 폴테이지는 큽니다. 3%, 5%. 속에 3대는 그야말로 누가 누군지 모르죠. 채굴해 가는 양의 8%를 채굴 끝날 때까지 핸드폰 끄대에 있어도 채굴됩니다. 핸드폰 파손되어 있어도 채굴 끝날 때까지는 전산 속에서 계속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리워드를 가지고요, 내가 속에 3대의 8%를 가지려면 내 몸값이 누적이 됐든 일시불이 됐든 1000달러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채굴에 관련된 부분은 파밍과 베스팅 두 개로 나눠지는데, 파밍은 스테이킹과 비슷한 모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서 5년. 스테이킹은 채굴하는 코인만 수량만 늘어나는 대신 이 정해놓는 설정값
안에서는 못 찾죠. 네, 맡겨 놓는다는 거잖아요. 똑같지만 우리는 파밍에서는 팜에다가 무엇이 만들어진다, ing잖아요.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금융을 이용할 때 이 에너지가 없이는 이용을 할 수 있지만은 에너지가 있을 때 최적화를 이룹니다. 에너지 있고 없고 차이는 결제할 때 결제 한도와 결제 수수료, 송금 보낼 때 송금 한도와 송금 수수료. 우리가 에너지가 있으면은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수수료 없습니다. 영의 상태로 해외 뭡니까? 외환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출할 때, 돈을 인출할 때 인출 한도와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즉, 또 다른 나의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에너지 양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2년 이상을 파밍을 권장해 드리는데요. 회사 주식 5%를 같이 공유하려면 꼭 2년 이상 파밍이 완료되어야지 회사 주식이 같이 지분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겠다. 은행 소유과는 다릅니다. 은행 소유는 채굴 금액 상관없이 하는 순간 은행 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 인정되는데, 자, 파밍은 회사 주식 5%를 같이 또 공동 소유를 하는 거죠. 그 외에는 베스팅으로 넘겨서 내 지갑으로 다 찾으면 됩니다. 다 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180일 걸립니다. 8년 채굴인데 7년 6개월 거는 다 돌아 있어요. 나머지 게 6개월이 더 걸린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래서 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쪼개보면은 내가 180개를 채굴한다. 계산하기 쉽게 베스팅 풀 들어가서 180등분에 쪼개져서 180분이 한 개가 매일 나오는 걸 180일 동안 정해지잖아요. 오늘 나왔는 게 180개가 다음날 180개가 또 들어가면은 똑같은 로직이죠. 한 개 플러스 한 개 아니라 두 개, 그 다음 날은 세 개, 그 다음 날은 네 개, 계속해서 가속이 붙으면서 네 지갑으로 이동된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지갑에 찾은 양이 벌써 어마무시한데 베스팅 풀 보면은 아직도 저금되어 있는 게 어마무시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 이 저금통에 있게 다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총 6개월이 더 걸린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8년에 끝나면은 총 8년 6개월이 걸린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디지털 게임이 만들어져서 젊은 세대들의 이제 자연스러운 이 은행의 유익이죠. 자, 게임에서 일어나는 게임머니 수당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실시간 수당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게임머니 가지고 채굴을 할 수 있고요. WPI 코인으로 전환시켜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자, $1000 이상 구매하신 분들은 이 디지털 카드, 가상 카드와 함께 실물 카드가 하나 더 나옵니다. 플라스틱 카드. 그리고 $2500를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채굴에 VIP 카드가 나옵니다. VIP 카드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금속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VIP 카드의 혜택은 여행 가실 때 비즈니스 라운지 이용하려면 비즈니스석을 끊어야 됩니다. 일반석 끊으면 그냥 계약일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일반석을 끊고도 이 카드만 제시하면 비즈니스 라운지에 편안하게 공짜 커피 마시면서 공짜 가가를 즐기면서 비즈니스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전부 디지털 카드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바이 가니까 지갑이 저기 있네. 실물 카드를 두바이에서 그때 이제 초대받아서 왔는 분들은 하나씩 다 나눠주더라고요. 자, 이제 위파이 코인을 이용해서 대출 시장이 이게 베리베리 커밍순 이렇게 딱 찍혀져 있습니다. 그냥 커밍순도 아니고, 이제 매우 기다리셨다. 우리 본사에서도 대출 시장 열릴 때 이 WPI 코인 채굴하고 있잖아요. 수당은 USDT로 받습니다. 속의 수당은 실시간으로 USDT로 받는데 채굴은 이거로 받잖아요. 채굴이요. 대출 시장 열리는 이 코인이 얼마 가는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때부터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되는가. 대출을 한다는 것은 매도 시장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1000만원치 코인 채굴했는데 이걸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서 생활비도 해야 되는데 매도 시장으로 간다는 것은 코인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또 매수를 하겠지만. 그런데 매도 시장으로 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비둬. 1000만원치 증명만 해줘. 그럼 1000만원치 빌려줄게. 이거잖아요. 매도 시장으로 안 가는 코인은 가격이 로켓장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사는 세력밖에 없다는 거죠. 홀더 가지고 있는 세력. 그건 즉 비트코인 로직으로 가버린다면 이드리움이 그래서 600만 원을 돌파했고 한 개 몇백원 하던 이드리움이 BNB 100원 하던 게 기초화폐로 이용되면서
그게 있어야지 BNB 코인 왔다 갔다 할 때 수수료를 지불할 거 아닙니까? 전 세계 누구라도 아주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해버리죠. 우리는 대출을 해버리니까 조금이 아니고 대량의 얘기가 묻어놓습니다. 어마무지하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 시장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가스도 이용된다. 이 시장이 곧 열립니다. 대출 시장을 열려면 회사에서는 몇 조 가지고도 안 됩니다. 회사의 자본력. 어마무지 큰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스테이블콘을 담아놓고 연 18%. 자, 이렇게 나오는데 무조건 18%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채굴. 채굴에도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많은 에너지를 만들려면은 파밍 기간을 설정해 두시면은 예, 많은 에너지가 만들어내는데요. 자, 이제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연이자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없이 나는 이 은행만 이용을 하는데도 연이자 18%가 만들어지니까 에너지는 꼭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하다가 넘어갔지? 자, 어쨌든 채굴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파밍 기간이 길면 길수록 많은 에너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채굴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범위가 시간이 지나면은 일반인들이 아마 이가만 하다면은 우리 채굴하는 사람들은 아마 정말 얼마 안 될 겁니다. 그 많은 일반인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이용할 건데 그분들이 에너지 만들려면은 WFI 코인을 락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은행에 담아놔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WFI 코인이 있습니까? 우리는 채굴하기 딱 있는데 그런데 거래소에 또 안 넘기고 일로 담아놓겠죠. 결국 매도 시장으로 안 간다. 어쨌든 코인은 매도 시장으로 갈 수 없는 로직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생태계가 잡혀가는데 일반인들이 락업을 하려면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락업이 아니고 매수해서 락업입니다. 매도는 없는데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코인이 올라가는데 매수까지 해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대폭발입니다. 대폭발. 네. 안 담아놓으면은 카드 수수료도 비싸고 카드 한도도 얼마고 이래 되는데 은행은 너무너무 편한데 그러면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가지고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W5 코인이 담아놓으면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이게 나의 자산 그대로가 있습니다. 에너지만 만들어지지. 담아놨는 W5 코인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당연하죠.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서 담아놓는데 우리는 채굴했는 코인을 대출은 매도 시장을 안 건드리잖아요. 대출해서 생활하고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담아놔서 에너지 빼가지고 생활하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매도 시장을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W5 코인이 미래 가치는 가만히 둬도 생태계가 깊어지면은 한정 수량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로직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나중에 이 코인이 10달러, 20달러 막 돌파할 때 기획이 날 겁니다. 야, 그때 이런 이유 때문에 코인이 올라간다 그랬는데 이거는 무조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게 급하신 분들은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마켓 시장에서 우리가 내놨는 에너지를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사고 팔 수도 있다. 자, 이제 몇 장 안 남았는데 우리 그 행사에서 막심 사우로프가 이 핸드폰 반만 합니다. 딱 요만 반만 해요. 손바닥에 이렇게 딱 올리고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내 자산은 나 스스로 보호해야 됩니다. 은행 못 믿습니다. 네, 그런 사태 일어나서 부도가 재작년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SVB 은행이 부도났죠. 네, 그런 사태로 아무 이유 없어요. 다 인출해버리는 바람에 안전하다 하는 은행은 스위스 은행은 안전성을 딱 얘기할 수 있는데 스위스에서 두 번째 큰 CS 은행이 네, 그런 사태로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돌아가면 부도난 회사는 어마무시 많은데 다 선진국에서 부도납니다. 우리는 금융선진국 아닙니다. 앞으로 금융선진국이 지금 돼가는 입장인데요. 금융선진국이 돼가는 순간 그런 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첫 번째 부도나는 은행이 어느 은행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올 겁니다. 이제 우리는 뭐 몇백은 몇천억이 없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마음은 편합니다. 그런데 몇백은 몇천이 있으면은 어디에 담아놓을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은행에 담아놓자니 은행 부도 이제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전부 다 디지털 세상이기 때문에 은행 문이 없습니다. 가짜뉴스 누가 한 방에 날려버리면은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습니다. 국민은행이 일주일 있다가 부도 난답니다. 뭐
거창하게 가짜뉴스 누가 떠들이면 국민의힘 바로 부숩니다. 그래서 그 선진국에서 AI가 분석하기를 한국에 된 그런 가짜뉴스가 만약에 간다면은 30분을 버틸 수 있는 은행이 없다고 합니다. 30분 만에 굳어나버리는 게 그런 사태. 너무무시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살아있는 연예인이 죽었다 뭐 이런 가짜뉴스가 나오는데 은행 가짜뉴스는 안 나오는데 나오지 말을 못합니다. 나오는 순간에 국민은행 예금자는 다 뽑아버립니다. 그냥 핸드폰 열고 클릭 한 방에 다 뽑아버려요. 그러면 그게 부동입니다. 자, 이제 막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래소에 맡겨놔도 전부 다 해킹당하고 북한 가짜로서 해킹 특공대는 거래소만 들어갑니다. 중앙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래요. 개인 지갑에 담아놓으면 블록체인 해킹 불가합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조비폰 돼 있어요. 이 핸드폰을 누가 내 비밀번호를 누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지 나도 모릅니다. 누가 이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는지. 그래서 블록체인을 뚫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 비밀번호를 누가 나도 모르게 유출돼가지고 내 비밀번호를 뚫고 들어가서 자산을 훔쳐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개인 지갑에 코인이 없어지는 거는 비밀번호가 이미 유출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금융을 통해서 몇백억 개 자산이 가나 나옵니다. W5 코인을 진짜 흐리고 쫄아내고 몇 년간을 딱 거머쥐고 있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게 몇백억이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에 담아놓는가? 우리 이 금고에 피아트 키는 전 세계 나라 돈을 피아트 머니라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100억을 담든 1000억을 담든 조를 담든 경을 담든 무제한 담습니다. 이 디지털 용량이. 그리고 손끝만 옆으로 제끼면 7,000종의 암호화폐를 내가 마음대로 골라서 담는데 무제한 담아놓습니다. 절대 해킹 불가합니다. 온라인이 차단됩니다. 오프라인 금고입니다. 그러니까 금고에 몇천억대 자산가 되면 이제 집안에 금고를 막 제작해야 될 겁니다. 칠판 두께를 두껍게 해가지고 금덩어리를 막 집어넣어야 되는데 전쟁 나면은 금덩어리 집어 갈 수도 없습니다. 종이돈 또한 전쟁 나면 종이돈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해킹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절대 해킹 불가. 한 장치에 두 개의 키라는 것은 암호화폐와 각 정부에서 만든 나라 돈을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절대 해킹 불가. 여기에 담아놓는데 누가 이걸 훔쳐갔다. 무용증을 해요. 빈 플라스틱을 훔쳐간 거예요. 이거는 내 위파이 앱하고만 연동되고 훔쳐가면은 12자리 미모리로 불러게 하면 그 빈지가 됩니다. 네. 그대로 즉시에 불러게 됩니다. 훔쳐가도 나 말고는 그 주인 말고는 아무도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금고가 지금 곧 전 세계를 이제 향해서 배포되고요. 자, 이제 그때는 출연 중에 이제 특허 등록이 됐을 겁니다. 특허 등록이 국제 특허입니다. 전 세계 모방 불가. 자, 이런 지갑들이 나올 건데 요 두 개는 명품입니다. 요거는 루비통에서 만들고요. 요거는 에르메스에서 만듭니다. 우리가 루비통 무늬를 쓴다 큰일 나죠. 완전히 이거 못 만듭니다. 그 회사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갑이라는 거죠. 만들어 주세요 한다고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좀 만들게요. 그 허락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루비통까지는 괜찮아. 에르메스는 명품의 여왕입니다. 에르메스는. 그죠? 지금 에르메스 값집 인터넷에 쳐보십시오. 3억 5천만 원 하는 가방을 사려고 무릎 꿇고 빌어도 안 주고 저문이 가지고 3억 5천 가방 사려면 돈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됩니다. 한 장방에. 신상을 다 틀어가지고 당신은 돈만 많지 사실 지위가 없어. 가서는 사고 싶어도 돈 짊어지고 가도 물론 천만 원대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면서는 조그마한 가방도 그런 거는 살 수 있지만 몇억 대 가는 거는 돈 있다고 못 사는 게 에르메스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막 하죠. 너무 행보다 갑질이다. 에르메스가 이기잖아요. 그거는 그런 데의 정통이다. 정통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자, 그런데 에르메스가 이 지갑 좀 만듭시다. 만들자. 그런데 이 은행이 짝퉁 은행이면은 꿈도 못 꾸죠. 왜냐면은 이 지갑은 현대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앞으로 블록체인 시대가 열리잖아요. 이제 열리는 단계에 왔잖아요. 지구에 82억 명 상대로 장사하는 겁니다. 에르메스도 브랜드 전부 다 장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무시 브랜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요렇게 요 두 개는 명품 브랜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은행, 거래소, ATM, 포스기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립니다. 위파이적으로. 자, 요거는 이제 채굴하면서 리워드를 받지만은 채굴할 때 투자했는 돈은 USDT잖아요.
USDT 가지고 5%부터 25%까지 실시간으로 수당이 측정이 되는데 일반 다단계처럼 뭐 대실 누적 이런 게 없습니다. 추천 수당밖에 없어요. 추천 수당이 이렇게 분배되고 추천 수당이 차액으로 올라옵니다. 자, 내 몸값은 500달러 이상이니까 5,000달러 하나, 5만 달러 하나, 채굴 양만 달라지는 거지. 자, 소개 수수료는 5%부터 시작입니다. 이거는 레벨을 뜻하는 거고요. 이건 전부 다 달러인데 누적입니다. 내 하루에 합쳐서 3,000달러, 5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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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달러 이래서 합쳐서 3,000달러 만들어지니까 나는 9%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내가 소개하면은 9%인데, 자, 나한테 소개를 받은 분이 알렸을 때 그분이 5% 받잖아요. 내가 안 알렸는데 그분이 알렸을 때 5%는 그분이 가져가고 나에게 4%가 자동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캐드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게 실시간이에요. 네. 자, 누적으로 15,000달러 신규 매출이 아니고 누적으로 15,000달러 되니까 11% 되는. 그러면 어차피 신규가 몇 명을 알리고 또 신규가 몇 명을 알리고 이래 가잖아요. 누구나 다 몇 명 싸움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신규가 또 몇 명 알리고 그 몇 명 알리니까 5%에 관련된 사람이 일을 자꾸 하니까 그 사람은 일단은 만들기 전에 5%, 그다음에 6%가 된다고. 13% 돼버리면은 5% 가져가고 13% 되면 8%가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밀려서 25%까지 가져오는 거야. 이건 누적, 올누적. 그런데 한 팀으로는 안 돼요. 40%. 한 사람을 딱 알렸는데 한 사람이 3,000달러 다 해버렸어. 누적만 돼 있지. 누적은 100%입니다. 인정해주는 거는 달성 금액의 40%만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두 팀 가지고도 안 돼요. 세 팀은 있어야 됩니다. 두 팀 가지고 하니까 20%가 모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한 팀 쫙 나가고 두 팀 쫙 나가고 세 팀 쫙 나가면 1레벨에서 바로 4레벨을 갈 수 있습니다. 뻥질러서 갈 수 있습니다. 누적은 100%니까. 그 처음부터 세 팀을 쫙 놓고 가시면은 누적으로 안전하게 최고 직급까지 도달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4직급에 4레벨 75,000달러 합산 누적 여기에 빨리 도달하시면은 내 팀에서 나오는 수익 플러스, 자, 내 팀에서 나오는 건 도달하면은 절대 내려가는 건 없습니다. 유지 조건이 없습니다. 한번 도달하면. 그런데 4레벨 딱 가가지고 가면은 글로벌 툴이 탁 열리면서요. 내 수익 플러스 글로벌에서 다른 국가에서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요 1, 2, 3, 4, 5, 6, 7은 뭐냐면은 N값을 말하는데 항상 회사에서 N값을 딱 계산해서 놓습니다. 4레벨은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N값 곱하기 1이 들어온다는 거고 5레벨은 N값 곱하기 2가 들어온다. N값 곱하기 3이 들어온다. 곱하기 4, 5, 6, 7 이거는 덤으로 받는 보너스입니다. 요거는 30일 판매량이 있습니다. 4레벨은 한 달 만에 15,000달러가 신규가 들어와야 된다. 이래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만약에 10레벨이다. 나는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내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20%의 판매량을 그 수익을 가져가는데요. 글로벌 보너스는 10레벨이지만 나는 6레벨에 밖에 유지 못했다. 그러면은 내 팀에서 들어오는 거는 10레벨 수당, 글로벌은 6레벨 수당. 이렇게 두 개가 딱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언제까지 나오느냐? 채굴 판매할 수 있을 때까지. 8년인데 채굴 판매는 8년까지 가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누가 채굴 패키지 사겠습니까? 7년 동안 우리 뽑아보는데 안 오겠죠. 그러니까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채굴 패키지 판매 종료하고 다른 상품이 나올 겁니다. 이 은행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품이 뭐 코스 영업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또 다른 금융 상품이 들어올 건데 채굴이 끝나면은 우리 수익은 어떻게 되냐면은 영원한 나의 수익. 이게 뭐냐면 내가 한번 만들어도 내 직급은 평생 직급입니다. 이제 직급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영업이 존재할 때 빨리빨리 내 직급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때부터는 소유권이 없고 이용자만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은행 지분을 우리는 그래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10레벨을 하면은 거대한 인프라에서 발생되는 은행 수익 100% 중에서 50%를 무려 50%를 떼가지고 100분열 합니다. 이거 곱하기 100분열 해가지고 20%에서 100%까지 차익으로 담아놓고 실시간으로 더해버립니다. 이거 언제까지 주느냐? 은행 수익. 그러면 코인 채굴해가지고 가치 상승으로 대박나고 리워드로 대박나고 판권으로 수익을 가졌는데 그게 끝나면은 내가 한번 구축해둔 나의 금융은 영원한 나의 기업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든 글로벌 기업에서 일을 하든 예, 뭐 회사 수익 전체 100%에서 50%를 떼가지고 100분이라서 이거는 평생 플러스 무한상수 이렇게 만들죠. 결국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인플루언서가 된다는 거죠. 예. 유튜브에 구독자 만약에 100만 명이 있으면 연봉 한 35 정도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유튜브라는 회사가 있지만 그 콘텐츠를 내가 업로드하고 내가 구독자를 모았잖아요. 그래서 다단계하고 다르다는 거죠. 구독자 모으는 거는 같습니다. 유저 모으는 건. 그런데 유튜브에서 모으는 인플루언서하고 일반 다단계 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독자가 나 스스로 이 금융의 크기는 국경이기 때문에 1금융사를 몇 개를 거느리는 것보다 더 큰 금융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국경 없이. 그렇게 한번 만들어 놨으면은 영원한 나의 수익으로 만들습니다. 여기에서 조만장자가 나온다고 얘기해요. 이 수익에서.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는 소유권을 인정받습니다. 위파이 도뱅크를.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채굴 수익이고 두 번째가 채굴 리워드. 세 번째가 IPO 노드 판매, USDT로 실시간으로 받는 거. 자, 네 번째 수단부터는 종신 수단이 나옵니다. 이 평생 수단. 내가 일을 하나도 안 해도. 내가 구축해둔 위파이 금융기업은 영원한 나의 기업이다. 은행에서 발급받은 비자 카드, 기타 등등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마다 발생되는 수수료. 종신토록 플러스 무한상수익이 되는데 은행 수익의 50%를 공유합니다. 이거는 주주라는 거죠. 자, 이게 네 번째 수익, 종신 수익. 다섯 번째 수익, 게임 수익, 종신 수익. 스테이블 코인 이자 수익, 종신 수익. 에너지 수익, 종신 수익. 이 은행이 이용할 때마다 발생되는 에너지 수익. 이래서 총 7가지 수익을 가져가는데요. 요거 스테이블 코인 이자 수익 연 18%잖아요. 워렌 버핏이 평균 연 18% 가지고 복리 수익으로 세계의 가장 큰 재물이 됐습니다. 진짜 금융일 때. 65년도 젊었을 때 20대 때부터 지금 워렌 버핏이 나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평균 연 18%를 복리로 벌렸는데 우리가 연 18%잖아요. 만약에 저는 이제 초기에 채굴했기 때문에 위파이 코인의 채굴량이 좀 어느 정도 확보해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저보다 더 많이 가져가신 분들이 늦게 왔지만은 금액이 큰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많이들 계시는데 이게 10달러만 가면은 가격이 어마무시할 거예요. 그런데 이 코인 가격이 올라가서 나는 5억이 만들어졌다. 내 노력이 아니고 회사가 일을 했는 나는 내 자본으로 우리는 노동가가 아니고 자본가잖아요. 내 자본으로 회사의 노동력을 샀지 않습니까? 그 이런 회사가 하고 로직은 회사가 만들었는데 나는 보유하고만 했다는 이유 때문에 코인 가치 상속으로 5억이 만들어지면은 제 1차 목표가 5억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해가지고 채굴이 계속 되고 있겠죠. 일부 코인일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담아놓으면은 이자 18%는 연봉 9천만 원입니다. 5억을 담아놓으면은 연 18%가 연봉 9천만 원인데 1년 지나서 9천만 원 주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주기 때문에 하루 일당 24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담아놓기만 합니다. 그 360을 받으면 9천만 원 좀 되잖아요. 내 5억이 그대로 다 한 부분은 그대로 있고. 자, 그런데 하루 일당 만약에 25만 원을 매일 뺏으면은 연 18%지만은 빼가지고 원금에다가 복리로 박아버립니다. 25만 원 복리, 다음날 25만 원 복리, 그러면 원금에서 플러스 되잖아요. 1년 지나면 18%가 아니고 이거는 그야말로 어마무시할 겁니다. 완전 어마무시. 복리에 복복리로 가버립니다. 코인 채굴되는 거 채굴되는 거. 그래서 이 위파이 금융에서 주고자 하는 걸 자세히 해보시면요. 돈이 보이면서 미래가 두렵지 않다는 게 바로 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한번 만들어진 이 기업 가지고 자손 대대로 대물림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지금 한번 흑수저는 영원한 흑수저다. 이게 전 세계에 선도분처럼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흑수저에서 금수저 되려면 블록체인밖에 없는데 세상 밖은 99.99%가 전부 다 폰지더라는 거죠. 이런 은행 못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은행 만들려면은 적어도 미국 정부하고는 개입이 돼 있어줘야 이런 은행을 만들지. 뭐 만들고 싶다고 못 만드는데 완벽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기회는 마냥 주어지진 않습니다. 곧 채굴 패키지 끝납니다. 이제 주주 가질 수 있는 권한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이 정보를 얻고 같이 이 정보를 공유한다는 자체가 저는 전생의 나라를 맺혀 죽었다고 봐집니다.
안전한 금융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